안녕하십니까. 광주 송암초등학교 교사 이나영입니다. 체육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체육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많이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했던 체육교육 사례를 들으시고 각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신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체육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지도가 어설프고 빈약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정규 체육 수업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 활동이고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고 학생들과 즐거운 스포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스포츠 기능을 익히기보다는 스포츠를 이용해 학생들이 소통하고 계획하고 경쟁해보는 경험을 제공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학생들과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시교육청의 체육 활성화 사업인 교내 스포츠 리그를 운영했습니다. 사례 제목과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전교생이 64명인 소규모 농촌학교로서 주변에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아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학교 외에는 학생들이 체육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본 교사가 이 학교에서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를 하면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낀 점은 바로 5, 6학년 학생들의 폐쇄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친구들을 보며 배우는 것도 많은데요. 1학년부터 지금까지 소수의 같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전입 없이 계속 함께 성장하다 보니 또래 집단 교육 효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학년 학생들의 체력 저하 및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사춘기 학생 특성상 움직임 활동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폐쇄적인 대인관계 역시 학생들의 문제점입니다. 10명의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있다 보니 한 번 찍히면 그 학생은 6년 동안 계속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교 교육 회복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활기가 도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실태 분석입니다. 5월에 실시한 팝스 측정 결과를 보시면 22명 중에 5, 6학년 22명 중에 4등급 학생이 6명으로 체력이 미흡했고 비만도는 정상인 학생이 8명밖에 안 됩니다. 흔히 농촌학교라고 하면 아이들이 논밭에서 뛰어놀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닐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등하교를 스쿨버스로 하고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니 오히려 운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 장점이라면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면 제가 5, 6학년 학생들을 모두 담임을 해서 좀 저와 래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단점이라면 22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중에 그 와중에 분노 장애, ADHD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데리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요즘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춘기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도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특히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잠자는 몸과 마음을 깨우고 두 번째, LO22 교내 스포츠 리그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건강 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 능력 함양, 대인관계 능력 함양, 스포츠 정신을 기르고 평생 체육활동 향유 능력을 함양하고자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게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리그 오브 22입니다. 영상이 잘 플레이가 안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자체가 스포츠 리그였고 제가 아는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나 K리그 그리고 페이커가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였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임을 알았습니다.
스포츠 클럽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때 학생들에게 얘들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리그 오브 22야. 22, 22명의 리그. 우리 5, 6학년 22명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소홀해지지 않는 스포츠 클럽이 될 거야 라고 하자 학생들이 평소에 하던 스포츠 클럽과는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동요가 보였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리그란 특정한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 이상 겨루어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우승하게 되는 대전 방식이지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워낙 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리그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한 번 이상 참여하여 경쟁한다는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22명의 숫자를 넣어서 22명이 모두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였고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명칭과 분위기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네, 본 활동에서 함양될 것으로 기대되는 체육 핵심 역량도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 스포츠 클럽 LO22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스포츠 클럽을 학급별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는 본교도 그러했는데요. 본 운영 연구를 위해 5, 6학년 통합 스포츠 클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10차시 정도로만 운영을 했는데 스포츠 클럽을 26차시로 확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미 26차시는 지난 한 11월 초순에 끝났는데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교사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 보니 공식적인 활동이 끝난 지금도 바로 어제도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고 왔습니다. 이 리그 오브 22를 브랜딩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22명의 학생들이 좀 더 특별한 활동에 참가하는 느낌도 가지고 특별한 한 명의 선수가 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 자기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학교 생활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스스로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안 할 수 없게 하고 또 해보니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5, 6학년 복도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제가 담임으로 있는 5학년 교실을 점심시간에 개방하여 5, 6학년 학생들이 언제든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개인 교구도 지급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물적 강화를 지급하여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요즘 사춘기 학생들은 학용품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부족할 게 없는 아이들인데요. 그저 귀엽고 독특하고 사진 한번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독특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저 메달을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달 후에 아나바다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네,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유튜브 3분 준비운동을 보면서 준비운동을 합니다. 5, 6학년이 점심시간에 같이 운영하면 점심시간이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에 각 급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리그는 바로 스피드 스태킹입니다. 네, 스피드 스태킹은 학생들의 두뇌 발전, 소근육, 민첩성, 균형성 등 효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클을 한번 익혀두면 대회에 참가하거나 경쟁을 할 수 있는 등 본 활동 주제에 적합한 운동입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사이클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익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스포츠 능력을 하나씩 득템한 셈입니다. 스피드 스태킹 사이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포츠 스태킹은
어릴수록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등학교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국가대표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죠. 네, 이 스피드 스태킹을 이용해서 첫 번째 리기는 스피드 매치 기록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은 2명의 증인 앞에서 사이클을 시연하고 그 기록을 랭킹판에 적으며 랭킹을 경쟁합니다. 참고로 6학년들은 작년에 저와 그 교육감배 축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서 잘했는데요. 그럼에도 5학년 중 4명의 학생이 열심히 연습하여 6학년을 제치고 탑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랭킹 보드입니다. 이것을 복도에 게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랭킹을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변수가 많은 1대1 매치입니다. 2명의 학생이 1명의 심판 앞에서 사이클을 시연하여 더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승패를 판에 기록해서 많이 이긴 학생들 탑5를 시상하였습니다. 스피드 스태킹 마지막 주간을 마치며 전체 학생에게 메달도 수여하였습니다. 승패 기록 보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간 동안 교사로서 이 활동을 안내하고 보드만 제작해줄 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1대1 대결은 내가 안 하면 친구들의 게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패가 너무 많아지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관여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9월에 이루어졌던 2022 비대면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도 22명 중 1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이 스포츠 스태킹 같은 경우 국가대표는 한 5초 이내에 한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려면 7초에서 10초 안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피구입니다. 피구는 단체 운동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인데요. 제 사례에서는 피구 방법보다는 리그를 준비하는 과정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학생이 방과 후에 학생들의 능력, 성별, 성향을 고려하여 팀을 짭니다. 경기 후 이긴 팀의 이름표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다른 2명의 학생들이 다음 팀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는 합리적 판단,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피구 대진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스태킹 보드판을 재활용했습니다. 이것을 복도에 걸어두고 날짜를 공지하면 학생들은 대진을 확인하고 남은 시간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원래 정규 피구 규칙이 있죠. 다찌볼 규칙이 있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피구 규칙을 정비하고 일원화시켜 최대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왕벌, 투볼, 스파이 피구 등 다양한 피구를 통해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10월까지 리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스파이 피구 장면입니다. 상대편 진영에 적팀 한 명이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피구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협의를 통해서 제일 잘하는 아이를 스파이로 넣었는데 이 스파이가 막상 해보면 활동 반경도 적고 크지 않고 공도 잘 뺏겨서 그것을 안 후에는 그냥 아무나 넣거나 아니면 제일 못하는 친구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전이 그 친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해서 오히려 고루 공을 만질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배구입니다. 먼저 교실 배구나 간이 풍선 배구 등을 이용해서 배구 규칙을 익히고 기본 기능을 연습한 후 비치볼 배구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배구는 기본기가 워낙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직원 배구를 하다 보면 먼저 땅에서 발을 떼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캐치 자세 같은 거에 온 신경이 가 있는 초보들에게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스로우볼입니다. 네, 스로우볼은 학생들이 공을 두 손으로 잡고 패스하여 던지는 방법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흑백으로 나오네요. 꼭 3명이 캐치 패스해야 하고 넘겨야 하며 앞 라인이 받으면 꼭 다음 패스는 뒷 라인에게 해야 되는 점, 공을 가진 채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같은 학생은 2번 받지 못하는 점 등 규칙을 추가하면 꽤 역동적인 배구형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보시면 아까 화면을 보시면 그 스파이크 비슷하게 이렇게 내리꽂는 그 공격을 허용했더니 나름 밖에서 그 다른 상대편 팀에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디그하는 그런 동작도 보이면서 비슷한 배구 비슷한 경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의 평가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비교해보니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요. 특히 팝스 수시 측정을 한 결과 그 과체중이었던 학생 한 명이 정상으로, 경도 비만이었던 학생이 과체중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활동을 통해 체중 감량이 된 건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의 감상 및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 활동에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었고요. 특히 다른 학년 학생들과 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고 평소에 6학년 언니 오빠들 너무 잘해요. 5학년 애들이 그러면 너희도 언니처럼 해봐. 아까 언니가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또래 학습의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본 활동의 결론입니다. 부족했던 체육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스포츠가 생활화되었습니다. 학교가 즐거워지는 활력소가 되고 학생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폐쇄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서 대인관계의 능력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의 효과도 이루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체중 조절의 효과도 있었고 스포츠 정신과 체육 핵심 역량도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 정말 감사하게도 2022년 학교체육교육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제 사례에 어떤 점이 좋게 보이셨을지 생각해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 활동을 구성했고 운영하는 교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워낙 작은 학교이다 보니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는데요. 제 사례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저 방법은 우리 학교 규모에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중동에서는 운영의 측면이나 규칙을 학생들에게 좀 더 맡기는 등의 재구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더 보람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